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영희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얼마 전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약간 호재가 있었는데요. 미국 CPI 지수가 예상치를 오랜만에 밑돌면서 당시 나스닥이 7% 넘게 급등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차익 기준으로 어제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조금 하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위험 자산을 받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 장을 보는 교수님 견해 좀 알고 싶습니다. 10월, 11월 들어서 한 2,400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2,500까지 거의 가까워져 버렸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기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하락, 나스닥이 7%, 그 다음날도 2% 이렇게 오르는데요. 그런 물가 하락을 이미 다 반영해버린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되고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그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국채 수익률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도 있고 그동안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물가가 잡히니까 좀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경기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좀 많이 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예, 그렇죠. 명목금리는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그런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보통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것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여러 전망치 보면 최근에 올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저는 매월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지난 10월 달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0.8%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11월 들어서는 0.4%로 낮췄어요. 이것도 아직 끝이 아닌 것 같고요.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 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게 아마 주식시장이 충분히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어떤 경기 위축에 따른 그런 숫자들이 또 하나씩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감액된 숫자들이 팡팡 찍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은 장이 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전반적인 오버뷰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내년은 낙관적으로 보는데요. 1분기는 안 좋을 것이다. 제가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코스피가 2150까지 한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명목 GDP에 비해서 코스피가 거의 30%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도 22%, 그 다음에 총 유동성, 이거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저평가된 주가가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제가 단기는 맞출 수가 없고 장기도 맞출 수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금리 하락은 많이 반영했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 둔화 이건 아직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이제 내년에 경기는 좀 둔화되고요, 실적도 좀 저하될 것 같고 아직까지 국내외 증시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는데 또 내년 증시는 또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요게 어떤 좀 고리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니까요. 상반기 저는 세계 경제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올 12월 내년 1월쯤 주가가 미리서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오는데 12월 1월 주가에 미리서 반영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2월 1월 제가 주가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우리 코스피는 이미 저평가 여기에 들었었으니까. 지난번에 213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라 보고 있고요. 전저점을 깨지 않는군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떨어져 봤자 한 2200이다.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는 전저점 밑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져가지고 모든 경제 변수에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는데요. 미국 주가를 제가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거 가지고 포함해서 하면은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 아니고요.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저는 전저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방향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는 절 떨어지고 미국 주가는 아마 전저점 밑으로 뭐 내년 1분기 초반까지 한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 보니까 한 10%만 오르면 전고점이 되더라고요. 다우지수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견조하는데요. 뭐 나스닥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고점에 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졌고, 뭐 S&P 500도 거의 20% 정도 고점에서 떨어졌거든요. S&P 500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은 뭐 3,800, 3,9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4,000 근처니까 아직도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을 오를 때는 가대평가지만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거든요. 아마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전저점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인 만나서도 악수도 했고요. 또 진시황 이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시진핑이 3년임도 성공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 증시를 좀 많이 관심을 두고 보셨는데요, 교수님이 최근에 중국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제가 중국 증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고요. 뭐 중국의 전기차 ETF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중국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하죠. 그런데 시진핑이 1인 독재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거기서는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기업 규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장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국 주식을 수준을 좀 낮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 상반기에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좀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뭐 10% 성장하는 시대를 지났고요. 뭐 내년 상반기 가면은 한 5% 정도는 다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주가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오를 수 있다. 1분기 초반까지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 주가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주가도 아마 방향 같을 거예요. 근데 중국 주가는 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보다. 내년 1분기 초반까지 저는 중국 주식도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 증시가 굉장히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매부리 TV에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그 전까지 볼 수 없던 많은 엄청난 위기가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그 위기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강력한 한방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는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어려운 시기가 한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우리 경제 그동안 그 3분기까지는 플러스 성장했는데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고 내년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GDP의 44%를 차지하고는 수출이 이미 수출이 그 10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뭐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감소세로 저는 두 자릿수 감소세요. 그런 실물 충격이 한번 남아 있고요. 미국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다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4분기에도 약간 플러스 성장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 경제 보면은 뭐 수출도 별로 안 좋고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건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가면 미국 소비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안 오르니까 소비가 줄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에요. 지난 9월 보니까 3.1%로 떨어졌습니다. 이 3.1%가 무슨 의미냐면 장기 평균이 한 7% 정도 되고요. 뭐 2006년,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미국 가계가 번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쓸 돈이, 저축한 돈이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소비할 능력이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도 이제 저는 거품이 붕괴되는 초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부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마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고용이 지난 10월까지는 계속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요, 고용은 감소세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뭐 9월에 3.5%, 10월에 3.1% 약간 반등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일자리에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준 돈이 있고 저축한 돈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일자리를 찾고 실업률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거 실물 충격이 한번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큰 부자들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은 좀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채권 사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채권인데 미국 채권인데 뭐 내년에 물가 상승 떨어지고 경기는 침체다. 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채권 사라고 권유하는데요. 그리고 일부 부자들은 주가가 충분히 좀 저평가됐다, 많이 싸졌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사는 부자분도 한 번 있습니다. 예, 지난 9월달에 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분이 한번 만나자 해서 가서 만났는데요. 굉장히 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백억입니다. 어휴. 주식을 사겠다고 그러시길래 내년 1분기에 주식이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0% 올 4분기에 사고 나머지 70%는 내년 1분기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조언을 들었더니 그러면 리스크를 좀 더 부담하겠다. 50%를 미리서 사겠다. 아마 사셨는지 제가 그대로 연락을 못 했습니다만은 그때 샀다면은 뭐 최근에 주가가 10% 이상 올랐으니까 그렇죠. 한 달 반 이 정도 사이에 한 10% 수익을 올린 거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